이방원이 신하들을 모아 이성계에게 가서 자신이 정변을 일으킨 이유를 고하자 갑자기 이성계의 사위인 이제가 칼을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군사를 일으켜 남은 등을 죽였으니 화가 장차 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시위하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공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걱정 말거라. 어찌 화가 너한테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사실 대세는 이미 이방원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갑자기 사람을 보내 자신의 둘째 형인 이방과를 찾아 데려오도록 했는데요. 이방과는 정변이 일어났던 당일 밤 혼자 소격소에서 아버지 이성계의 쾌유를 기원하던 중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소격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종 한 명을 거느리고 밧줄을 타 성벽을 넘은 후 안면이 있었던 김인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질녘이 되자 이방원은 결국 이방과를 찾아서 데려왔는데요. 이때 신하들은 이방원을 세자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그는 사양하면서 형 이방과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했습니다. 이때 이방원은 아직 자신이 세자가 될 시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이방석을 폐위시킨 뒤 자신이 곧바로 세자가 된다면 온 세상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 이방과를 세자로 앉히면 적장자가 세자가 된다는 규범에 맞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정변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이성계는 이미 늙고 병이 들어있던 상태라 오래 살 운명은 아니었기에 무리해서 당장 세자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이번 정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장차 용상에 오르기 위한 발판만 깔아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과는 세자 자리를 한사코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적장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권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에 이방과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처리할 일이 있겠다. 이후 이방원은 신하들과 다시 공론을 모아 태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요. 이번 상소는 이방원이 직접 올렸습니다. 적자를 세자로 세우면서 장로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웠으며 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여 화가 불측한 처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신령에 힘입게 되어 난신이 형벌에 복종하고 차명을 당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군을 세워 세자로 삼게 하소서. 그러자 이성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내 아들이니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곁에 있던 세자 이방석에게 고개를 돌려 방석아, 차라리 너에게는 편한 일이 되었다 라고 말한 뒤 결국 이방원이 올린 상소를 윤허하였습니다. 이후 노석주가 세자를 교체하는 왕명이 적힌 교초를 봉하여 이문화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문화는 이번에도 전혀 엮이기 싫었는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노석주는 이번에는 태조의 이복동생인 이화에게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화도 거절했고 다른 신료들도 모두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석주는 결국 자기가 직접 서명하여 이성계에게 바쳤죠. 그리고 얼마 뒤 노석주는 다시 이성계의 명령을 받아 앞서 정변 주동자들의 이름을 넣으려 했던 교서를 고쳤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국 공신 정도전과 남은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왕자와 종친들을 해치려고 꾀하다가 이미 그 계획이 누설되어 공이 죄를 가리울 수가 없으므로 사륙되었으니 그 협박에 따라 행동한 무리는 죄를 다스리지 말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교서는 이후 변중량이 가져다가 이성계에게 바쳤는데요. 이를 본 이성계는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서에 서명을 한 뒤 곧바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을 하며 토하려고 하였는데 토하지는 못했고 대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했죠.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비슷한 시각 이방원은 궁궐의 무기고를 열어 자신의 군사들을 무장시키면서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하는 한편 궁궐 안의 모든 왕자들과 종친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석과 이방번만은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방원이 이방석을 내보내라며 도당을 통해 압력을 넣자 이성계는 이방석에게 이미 주안을 허가했으니 나가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석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아버지에게 울면서 하직 인사를 올렸고 옆에서 부인인 현빈 심씨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렸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방석은 궁의 서문으로 나와 유배를 떠나던 도중 이방원 일파가 보낸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이방석이 나오자 이번에는 이방번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방번에게 세자는 끝났지만은 너는 먼 지방으로 보내는데 불과할 것이다 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이후 이방번은 유배를 가기 위해 궁의 남문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방원과 마주쳤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게 된다면 너 또한 해를 피할 수 없는 까닭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인데 너는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 지금 비록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잘 가거라. 잘 가거라. 하지만 이것이 이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고 얼마 안 가 그는 이복형인 이방간 등이 보낸 자객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방원을 공격하자며 칼을 들었던 이성계의 사위인 이제 역시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그가 대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부인인 경순공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정한군의 사저에 간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얼마 안 가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이방원이 정도전을 기습했을 당시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쳤던 남은은 성 밖의 움막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갑자기 나가서 자수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신복들이 지금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며 그를 말렸지만 남은은 정도전은 남에게 미움을 받았던 까닭으로 차명을 당했지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며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는 곧장 체포되어 결국 차명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정도전의 일파였던 변중량과 노석주, 남지 등이 군사들에게 잡혀나와 이방원에게 끌려갔는데요. 이방원과 마주하게 된 변중량은 내가 정한군에게 마음을 두고 있은 지가 지금 벌써 2, 3년째입니다 라며 그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저 입도 또한 고깃덩이다 라며 즉시 그의 목을 벨 것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의 대대적인 숙청이 끝이 났고 이후 이성계가 교지를 내려 그의 뜻대로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삼으면서 마침내 1차 왕자의 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훗날 용상에 오르기 위해선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왕의 욕심을 갖고 있었던 동복 형제 이방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